제주도가 일단 2016년도에 1,500만 명 돌파하고 2019년도에 1,500만 명 돌파했는데요. 제주도 관광객 수가 이것을 지난해는 제주 방문 작년에는 1,334만 2022년도에도 올해도 1,300만 명 돌파했고 올해는 이제 특이점은 관광객들이 많았다. 이게 이게 700 몇십만이었을 때가 그래서 보시면 제주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6년도에 1,500만 돌파할 때 최대 360만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정점을 긋고 사드 사태 이후로도 그렇고 이렇게 120만 2017년 2018년 122만 2019년 172만 이렇게 돌파했거든요. 이때도 1,5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올해도 한 150만 이상 들어오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3년 연속으로 해서 1,300만을 돌파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700 몇십만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2010년에 757만을 기록해서 총 14년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어. 원래 1,500만 명을 돌파할 때가 2016년 19년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 증가를 한다는 거죠. 손님으로 얘기를 하자면 2012년 969만에서 이렇게 해서 불과 10년 사이로 해서 많이 늘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1,500만 들어오던 게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대학로나 뭐 홍대 같은데 사람이 많이 살아서 땅값이 올라가냐라는 거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많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유동인구라도 사주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주도 인구수는 지금 70만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교육도시로 이제 바뀌고 정부 계획대로 금융도시로 바뀌고 스타트업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어떤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중국만이 아니라 사방에서 지금 들어오게 되면 지금 중국 베트남 중심으로 2만 몇천 명이 6천 명 정도가 있는데 그들을 보러 오기 위해서 또 오는 사람도 있겠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럴 테니까 사업성도 있고 제주도 인구수를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69만 5,500명 현재는 70만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여기서 제주 인구가 70만 명 2024년 1월 22일자 수죠.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인구수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학령 인구, 초등학생 인구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중고등학생 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적인 인구 증가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약간 국제 개방 도시로 홍콩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주,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서구권, 일본이나 다양한 데서 와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인구가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야지 제주도가 발전하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 거죠.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친척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연관된 사업상의 사람도 많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폭발력이 있는 거죠. 향후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도심교통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택시 한 10인승까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버스 정도?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직 입장육식으로 해서 공항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완전히 뭐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뭐 군에서는 당연히 여기 수직 이착륙 기술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누리호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다발 엔진으로 올라간다. 수직으로 올라가지 수평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수평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직 이착륙 기술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공항이 필요 없는 시대고 도심에 보면은 저기 코엑스 같은 데도 그런 데다 뜬다든지 아니면 강남 같은 데도 저기 고속터미널처럼 그런 데서 이렇게 항공이 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주도에 내륙 인구가 보다 많이 활성화되어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친 파도를 갖다가 뚫으려면 그만큼 비행기가 어느 정도는 무겁고 저게 좀 추진력이 강하고 안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군사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5년에서 10년 내에 이런 것이 이제 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100명 정도만 태워도 제주도 갔다 이게 그런 공항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 보통 1시간 15분 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김포공항까지 가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 이제 전략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제주도도 교육도시, 금융도시, 스타트업 도시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11 생활권, 지금도 11 생활권이에요. 제주도 공항 통해서 하면 하루 내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제주도 근무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입국 수속도 아무래도 조금 간소화 되겠죠.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향후 외국인 인구수가 제주도에 증가를 만약에 성공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폭발력이 있다. 홍콩에 지금 인구수가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면적은 홍콩보다 훨씬 땅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곳에 부동산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몰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홍대나 대학로에 사람이 많이 안 살아도 많이 몰리느냐 안 몰리냐. 그래서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이 노동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제주도는 특이하게도 서귀포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제주시에만 몰려 있어요. 특히 노영동. 저도 이제 노영동 939에 정원 오피스텔 343평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오피스입니다. 전체 주식회사를 얘기하자면 11.3%를 토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림타워하고 저기 어떤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드림타워하고 불과 300m 떨어진 같은 대로변이고요. 그래서 우리 골목 쪽으로 이렇게 도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 15m, 16m 되는 도로인데 수백 미터가 다 식당이에요. 그래서 드림타워 이렇게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까지 식당이 안에 이제 주택을 헐어내고 상가주택으로 바뀌면서 식당이 빠른 시간 내에 그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림타워 이제 제주 드림타워의 땅값은 롯데 관광개발에 비하면 10년 사이에 8배 뛰어 올해까지 해서 9배 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고도 완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제가 제주도청에 문의한 결과 고도 완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구 단위로 40% 이상 용적률을 상향시켜 현재 12층이거든요. 지하 3층 총 15층인데 해서 40%를 더 높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추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금융도시로 바뀌기 위해서 이제 인구수가 제주시에 몰리고 노영동에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밀도 개발 약간 높이 올린다는 거죠. 땅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노영동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1년 용역의 짐이 4월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다 하다가 결국에는 용역에 들어갔고요.
제주도지사라든지 의회라든지 언론에서 다 같이 고밀도 개발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사람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라고. 제주도는 지금 땅은 넓고 인구수는 작기 때문에 사람 몰리지 않는 곳에 투자하시면 외지 사람, 외국인들이나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사지 않고는 그 자체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곳 제주시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영동 같은 데는 여기 보면은 노영동 말고 연동이 있는데 연동은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상권 자체가 중국인 거리도 있고 그래서 노영동은 일단 그런 내국인 중심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2022년도인가 2023년도 2022년도인가 어떤 카드 매출액이 6,665억 원에 돌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들어가 그만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식당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상권하면 또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그 식당만 그쪽 그 유명한 그 먹자골목들인데 하지 않고 일단 막 패션 타운이라든지 어떤 그렇죠 약간 고급 브랜드 지향해가지고 패션 타운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패션이라면 온갖 그 종류의 것들을 다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거리를 그 주변 먹자골목 이왕이면 사람이 가까이 직주 근접이라고 가까이 오니까 먹으러 왔다가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패션 거리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꾸며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먹자골목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또 거기서 뭐 어떤 뭐냐면 버스킹도 한다든지 가수들이 아니면 거기 전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서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상당히 재밌겠죠. 그런 어떤 광장 같은 것이 있거나 그러면 덩달아서 그거 보기 위해서 가고 먹방도 중요하죠. 식도락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